김다정이 이지혁 컴퓨터에서 본 건 진단서가 아니었어요. 이식대기 순서가 수정된 시간이었거든요. 김다정은 결국 이지혁의 심장 상태를 알아버렸고요. 울면서도 결심해요. 그냥 슬퍼하는 엄마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로요. 김다정은 이상철에게 묻는데요. 당신 알고 있었죠? 이상철은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부정이 너무 빨라서 김다정이 더 확신해요. 가족이 숨긴 게 아니라 가족이 숨기게 만든 누군가가 있었다는 쪽으로요. 그날부터 김다정은 집안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밥상에서 웃는 척하는 이지혁을 보면서도 눈은 이지혁 손끝 떨림만 따라가요. 사랑이 아니라 증거를 찾는 눈이 되어버리니까요. 지은호랑 이지혁은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이지혁은 꿈만 같다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그 말이 로맨틱하게 들리지 않아요. 꿈처럼 짧게 끝낼 생각 같아서요. 지은호는 더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지혁은 더는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데 문제는 둘이 가까워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이지혁의 병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은 늘 가장 약한 사람한테 떨어졌었고요. 여기서 박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이미영이라는 가명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찾아갔잖아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 안 내요. 대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말해요. 너 아직도 목표가 있지 그래서 내 화는 안 풀려. 이 말이 무서운 이유가요. 박진석이 복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성이가 다시 판을 뒤집을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그냥 쫓아내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 더 덫을 놔요.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해봐. 그 말은 응원이 아니라 허락이고 허락은 함정이죠. 고성이는 그날 밤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게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고성이가 예전에 사람들을 다루던 패턴의 출발점이에요. 약자 코스프레로 여론을 흔들고 가족을 갈라놓고 가장 불안한 사람을 먼저 손에 넣는 방식. 고성이는 박진석한테 패배한 게 아니라 잠깐 숨 고르는 중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노리는 건 박진석이 아니라 이지혁의 연애예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선택한 순간부터 이지혁의 약점이 병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한우진이 공항에서 떠난다 문자 보냈잖아요.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게 돼요. 한우진은 떠나기 직전에 이지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요. 받아가면 날 생각해줘. 이 말이 달달해 보이는데요. 지은호는 이상하게 소름 돋아요. 왜냐면 한우진이 이지혁에게 이런 감성 멘트를 던질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한테 묻고 싶어지죠. 한우진이랑 너 진짜 무슨 사이야? 근데 이지혁이 웃으면서 넘기면요. 지은호는 오히려 더 확신해요. 이지혁이 숨기는 게 병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 사이 박영란은 고성이를 내쫓았고 이지환은 박영란을 안아줬죠. 근데 여기서 박영란의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엄마를 내쫓고 나니까 후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끝을 낸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거든요. 박영란은 이지환 품에서 울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해요. 이지환은 내 편이지. 그런데 고성이가 떠나며 남긴 말이 계속 꽂혀요. 가면서 후회할 거야. 고성이는 늘 그래요. 떠날 때조차 씨앗을 심어두고 가요. 박영란은 그 씨앗 때문에 이지환을 더 자주 확인하게 돼요. 전화 기록, 동선, 말투 사랑이 아니라 검사가 되어가죠. 박성재와 이수빈도요. 가족 허락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박성재는 이상하게 한 박자 늦게 웃어요. 이수빈은 그 지점에서 딱 걸려요. 왜 기쁘지 않아? 박성재가 설명을 안 하면 이수빈은 더 확신해요. 박성재가 숨기는 건 고성에 관련이라고요. 그리고 이수빈은 원래 팩트로 사람을 무너뜨릴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눈물 대신 자료를 모아요. 사랑을 지키려고 사랑을 의심하는 자료를 모으는 최악의 루프가 또 시작돼요. 김다정은 결국 결단을 내려요.
전국 병원 뒤져서 공여자 찾겠다 이 말이요.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라 전쟁 선포예요. 김다정은 병원 코디네이터를 찾아가고 이식대기 시스템을 묻고 누가 이 지역을 관리하는지 뒤집어 까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김다정이 듣게 되는 한마디가 진짜 잔인해요. 어머님 대기 순서는 의학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말은요, 누군가가 이미 이 지역의 생사를 돈과 관계로 만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엔딩은 이렇게 터져요. 지은호가 우연히 이 지역 휴대폰을 보게 되는데요. 한우진이 아니라 저장명도 없는 번호로 온 메시지가 떠요. 연애 시작했네. 그럼 더 쉬워졌겠다. 너 하나면 이 지역은 움직이니까.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요.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이 지역의 병은 불행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전략이고 지은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손잡이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지은호가 그걸 알아도 이 지역을 위해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고도 바로 이 지역한테 들이밀지 못했는데요. 이유가 단순해요. 이 지역이 지금 버티는 방식이 모른 척인 걸 지은호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지역은 아는 순간 무너질 것 같으면 아예 감정을 잠궈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은호는 문자를 캡처해두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지영 옆에 앉아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게 더 잔인해요. 머리로는 침착하려고 하는데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거든요. 지은호는 웃으며 물어봐요. 나 요즘 너 폰 울릴 때마다 심장 철렁해. 혹시 일 관련 문제야? 이지혁은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평소처럼 가볍게 던져요. 아니야. 그냥 스팸이지. 스팸이라는 말이 너무 빨리 나왔고요.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확신해요. 이지혁은 이미 누군가에게 조용히 통제당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더 소름인 건 이지혁이 그 통제를 자기 선택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정리를 해요. 누가 메시지를 보냈을까? 목적은 뭐지? 왜 하필 지금이지? 답은 한쪽으로만 몰려가요. 이지혁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바로 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이지혁 주변을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너 하나면 이지혁은 움직이니까 이 문장은 지은호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문장 같았어요. 내가 움직이면 이지혁이 움직이고 이지혁이 움직이면 판이 흔들리고 판이 흔들리면 누군가가 손해본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지은호가 다음 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김다정이에요. 김다정은 이미 이지혁 컴퓨터를 보고 난 뒤라 지은호 얼굴만 봐도 뭔가 느껴요. 너 뭔가 봤지? 지은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캡처 화면을 보여줘요. 김다정은 문자 한 줄을 보자마자 눈빛이 바뀌는데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 쪽으로 확 꺾여요. 김다정이 제일 무서운 건 울 때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뜨거워질 때잖아요. 김다정이 낮게 말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조종이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여요. 엄마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지혁도 알아요. 근데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상철에게 전화해요. 당신 진짜 몰라. 이지혁 대기 순서 누가 만졌어? 이상철은 한참 말이 없어요. 그 침묵이 김다정의 심장을 더 쿡쿡 찌르는데요. 김다정은 순간적으로 느껴요. 이상철도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뭔가를 의심만 하고 있었구나. 이상철이 겨우 입을 열어요. 나도 확실한 건 없어. 근데 요즘 병원 쪽에서 이상한 연락이 있었어. 그냥 기분이 더러워. 김다정은 거기서 더 못 참아요. 기분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요. 이상철은 그 말에 목이 막히고요. 이상철이 흔들리는 순간이 참 현실적이에요. 강한 척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그 강함이 자꾸 부서져요. 그런데 이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 쪽에서 일이 터져요.
이지혁이 갑자기 지은호를 만나자고 해요. 평소라면 돌려 말할 사람이 오늘은 단도직입이에요. 지은호, 오늘 밤 나랑 잠깐만 바다 가자. 지은호는 그 말이 웃기고 무섭고 동시에 속이 서늘해져요. 한우진이 남긴 말이 떠오르거든요. 바다 가면 날 생각해줘. 이지혁이 지금 바다를 말하는 게 정말 휴식일까요? 아니면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지혁을 그쪽으로 움직이게 한 걸까요? 지은호는 웃는 척 대답해요. 좋아. 근데 갑자기 왜? 이지혁은 시선을 피하고요. 그냥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아서. 그 말에서 지은호는 숨이 막혀요. 지금 아니면 못 간다. 시간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지은호는 그 순간 결심해요. 오늘 밤 이지혁 옆에 붙어 있되 절대 둘만 움직이지 않겠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도 연락해요. 박성재는 지은호가 누구인지, 이지혁이 누구인지, 이 집안이 지금 어떤 속도로 망가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박성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단도직입이에요. 무슨 일인데? 지은호는 캡처를 보내요. 박성재는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요. 이거 우리 집 사람 짓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제일 먼저 이득 보긴 하지.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더 무서워요. 그럼 누가요? 박성재가 낮게 대답해요. 고성이. 이름이 나오자 지은호 입안이 바짝 마르는데요. 고성이는 지금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 재기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성이는 사람을 바꿔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이죠. 특히 사람의 약점으로 사랑을 잡아채는 법을요. 가장 무서운 건요. 누가 이지혁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려놓고 빚으로 묶으려 한다는 거였어요. 김다정은 밤새 잠을 못 잤는데요. 울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돌아가서요. 김다정은 이지혁을 살리는 게 목표였지 누군가의 판에 끌려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끝에서 김다정이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이 싸움은 병이 아니라 거래라는 거요. 김다정은 다음 날 아침 병원부터 가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김다정은 원무과도 이식 코디도 안 찾아가요. 다들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김다정은 반대로 병원 감사팀을 찾아가요. 병원에서 제일 무서운 건 의사가 아니라 기록을 뒤집는 사람들이거든요. 김다정이 조용히 말해요. 저희 가족 의료 기록 누가 열람했는지 로그 뽑을 수 있나요? 직원이 당황해요. 보통 보호자들이 이런 걸 요구 안 하거든요. 그때 김다정이 한마디를 더 얹어요. 저 민원 넣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제보하러 왔어요. 그 단어 하나에 공기가 바뀌어요. 제보는 병원에서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 순간 김다정은 확신해요. 누군가가 병원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장난은 분명 표가 남아있다는 걸요. 한편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걸 하나 봐요. 이지혁이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가 있는데요. 그 봉투에 병원 로고 스티커가 두 겹으로 붙어 있어요. 흔히 말해 덧붙인 흔적이요. 지은호는 그런 거 한번 보이면 눈이 가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바로 묻지 않아요. 이지혁은 묻는 순간 숨는 사람이니까요. 대신 지은호는 박성재를 불러요. 박성재는 이런 냄새에 익숙하잖아요. 남들 눈엔 서류인데 박성재 눈엔 권력이에요. 박성재가 봉투를 만져보더니 낮게 말해요. 지은호 씨, 이거 누가 다시 봉했네. 지은호가 숨을 삼켜요. 그러면 이지혁도 모르게 바뀐 게 있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딱 한 번 끄덕여요. 바뀐 게 아니라 누락된 게 있어. 누락. 이 단어가 무섭죠. 서류를 위조하는 건 티가 나는데 서류를 빼는 건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빼는 건 보통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박진석이 예상 밖으로 움직여요. 박진석은 원래 정리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막는 쪽으로 가요. 박진석이 이상철을 찾아오거든요. 이 조합 자체가 신박해요.
서로 성격도 계급도 자존심도 다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박진석이 이상철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지는 않아요. 대신 말부터 꺼내요. 이상철 씨, 지금은 서로 미워할 시간 없어요. 이상철이 바로 튕겨요. 박진석 회장님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박진석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차갑게 들어가요. 맞아요. 자격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 건으로 누가 이상철 씨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상철은 그 말에 얼굴이 굳어요. 이상철은 자존심이 아니라 가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이상철이 목을 한번 삼키고 묻는데요. 누가요? 박진석이 짧게 말해요. 고성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탓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진석은 이상철에게 동맹을 제안해요. 딱 이 한마디로요. 고성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재진입이에요. 다시 슈조이에 들어오려는 거요. 이상철이 순간 이해해요. 고성이는 쫓겨난 다음에 끝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쫓겨난 다음부터 더 무서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고성이가 들어오는 문은 박진석만이 아니라 지금 제일 약한 곳 이 지역의 병이라는 거요. 그날 밤 고성이는 진짜로 신박한 수를 둬요. 또 울고불고 라이브. 그건 한번 망했잖아요. 고성이는 이번엔 눈물 대신 자료로 들어가요. 고성이가 기자 한 명을 만나요. 기자한테 주는 건 돈이 아니고요. 제일 현실적인 걸 줘요. 스토리요. 고성이가 웃으면서 말해요. 단독 하나 드릴까요? 재벌가 심장이식 사람들 미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고성이는 이 지역을 직접 건드리면 박진석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대신 고성이는 세상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론이 움직이면 병원이 움직이고 병원이 움직이면 기록이 뒤집히고 기록이 뒤집히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늘 제일 약한 데로 떨어지죠. 고성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지역을 살리든 죽이든 그 과정에서 박진석이 더러워지게 만들기. 박진석이 더러워지면 고성이는 봐요. 결국 당신도 나랑 똑같잖아로 다시 들어갈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수빈이 또 변수가 돼요. 이수빈은 원래 팩트에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수빈이 제일 먼저 냄새를 맡아요. 온라인에 이상한 글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슈조이 회장 아들, 심장이식 대기 순서, 병원 특혜, 대기자 밀어내기. 이게 퍼지면 끝이에요. 이 지역이 아니라 이상철 가족이 먼저 터져요. 왜냐면 대중은 늘 약자를 먼저 찾고 이번엔 그 약자 프레임이 이상철 쪽으로 붙을 수 있거든요. 서민 아버지가 회장한테 무릎 꿇었더니 아들이 살았다 이런 식으로요. 진짜 악마 같은 프레임이죠.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묻는데요. 이거 고성의 작품이지? 박성재는 대답을 못해요. 대답하는 순간 이수빈은 확정해버리니까요. 이수빈이 말해요. 말 안 해도 돼. 나 지금부터 반박 안 할 거야. 내가 먼저 공개할 거야. 박성재가 놀라요. 뭘 공개해? 이수빈이 웃지도 않아요. 고성이가 원하는 단독보다 더 큰 단독. 고성이가 숨긴 결정적 구멍. 이수빈은 여기서부터 로맨스가 아니라 전쟁이 돼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고 싶어서 숨기고 이수빈은 박성재를 지키고 싶어서 파고들어요. 둘이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구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박영란은 더 미쳐요. 박영란은 엄마를 내쫓았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질 않잖아요. 근데 그 틈을 누가 파고드냐면 고성이가 아니라 이지환이에요. 이지환이요. 박영란을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자꾸 확인해요. 너 진짜 괜찮아? 너 요즘 누구랑 연락해? 너 엄마한테 흔들리는 거 아니지? 박영란은 그 말들이 사랑으로 들려야 하는데요. 이상하게 검문처럼 들려요. 박영란은 속으로 생각해요. 왜 내가 흔들리는 걸 이지환이 제일 먼저 알아? 왜 이지환은 내가 무너질 때마다 정확히 그 타이밍에 나타나?
박영란은 처음으로 이지환을 의심해요. 이지환이 고성의 편이라서가 아니라 이지환이 이 집의 공기를 너무 잘 알아서요. 공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은 보통 오래 있었거나 오래 보고 있었거나 오래 숨긴 사람이거든요. 이쯤에서 이지혁이 폭탄을 하나 던져요. 이지혁이 김다정과 이상철 앞에서 말해요. 그동안 미뤄왔던 말을요. 엄마 아빠 나 사실 병원에서 제안받았어. 치료가 아니라 합의. 김다정이 얼어붙어요. 합의가 뭐야? 이지혁이 대답해요. 내 상태를 조용히 처리해주는 대신 우리 가족이 입 닫는 조건. 여기서 김다정이 진짜 무너져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가족이 사람들 손에서 관리 대상이 됐다는 게 무서워요. 이상철이 분노로 입술이 떨리는데요. 이지혁은 거기서 한마디를 더해요. 근데 그 조건을 들고 온 사람이 병원 사람이 아니었어. 그 말 하나로 방 안이 얼어붙어요. 병원 사람이 아니면 누구예요? 바뀌잖아요. 바깥에서 병원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 그 급이 되는 사람. 김다정이 조용히 묻습니다. 얼굴 봤어? 이지혁이 고개를 젓다가 너무 천천히 끄덕여요. 봤어. 근데 말하면 엄마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못했어. 그 순간 지은호가 깨달아요. 이지혁은 숨긴 게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공포 때문이에요. 이지혁이 정말 무서워하는 건 병이 아니라 그 병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처리 방식이에요. 김다정이 병원 감사팀에서 받은 열람 로그 종이를 집으로 가져오는데요. 종이에 찍힌 이름들 사이에 딱 하나가 있어요. 가족도 병원도 아닌 이름. 외부 협력 슈조이 법무팀. 김다정 손이 멈춰요. 박진석이 정말로 이지혁을 살리려고 했던 거라면 왜 법무팀이 의료 기록을 봐요? 그건 살리려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잖아요.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지은호야, 이건 병이 아니라 회사 일이야. 그때 지은호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와요. 이번엔 협박 문장이 아니고요. 딱 한 줄이에요.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운 한 줄. 내일 아침 병원 브리핑룸. 당신들이 먼저 고개 숙이면 이지혁은 살아있는 환자로 남습니다. 지은호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진짜로 숨이 턱 막혀요. 살아있는 환자라는 표현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상태로 보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거실에서 박진석 전화벨이 울려요. 박진석이 받자마자 얼굴이 하얘져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고성이가 기자들 데리고 병원으로 간다. 여기서 끝이에요. 내일 아침 병원 브리핑룸에서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카메라 앞에서 울 거고요. 그리고 그 울음이 누구의 울음이든 이지혁의 심장은 또 한 번 서류가 될 겁니다. 병원 브리핑룸이 왜 무섭냐면요. 거긴 치료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곳이거든요. 기자들 앞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병보다 빨리 죽는 게 평판이고 평판이 죽으면 가족도 같이 죽어요. 다음 날 아침 김다정은 하룻밤 사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울고 싶은데 울면 지는 판이니까요. 김다정은 이지혁을 살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은 이지혁을 살리는 방법이 의학이 아니라 대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화가 나요. 김다정이 지은호 손목을 잡으면서 말해요. 지은호야, 오늘은 내가 나 붙잡아야 돼. 내가 흔들리면 이지혁은 서류가 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사실 지은호는 김다정보다 더 무서워요. 김다정은 적어도 싸울 대상을 정하는 사람인데 지은호는 아직도 누구를 적으로 봐야 하는지 매 순간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지은호는 고성이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심장이 내려앉고 박진석이 연루된 흔적을 떠올리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지은호에게 박진석은 구원자 같기도 하고 동시에 이 집을 거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같기도 하니까요. 브리핑룸 입구에서 이상철이 먼저 와 있어요. 이상철은 단단한 척해요. 근데 단단한 사람은요, 눈을 보면 들켜요. 이상철 눈이 평소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주변을 훑고 출입문을 보고 사람 숫자를 세고요. 그건 회피가 아니라 경계예요. 이상철이 이미 누군가에게 한 번 당했다는 뜻이죠. 그때 박진석이 들어오는데요. 박진석은 수행 비서도 없이 혼자 들어와요. 일부러요. 내가 숨지 않는다는 그림을 만들려고. 근데 그게 더 섬뜩해요. 혼자 들어오는 건 자신감이 아니라 혼자 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거든요. 이상철이 박진석을 보자마자 말해요. 박진석 회장님, 오늘 여기서 또 우리 애들 인생을 쇼로 만들 셈이요. 박진석이 바로 대답해요. 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상철 씨, 지금부터는 누가 주인공인지 바뀔 뿐이에요. 이 말이 왜 잔인하냐면요. 박진석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판을 운영하러 온 사람이에요. 박진석에게 오늘은 감정 싸움이 아니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회의예요. 그런데 이상철에게 오늘은 내 아들 목숨이잖아요. 둘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무게가 달라요. 그 무게 차이가 결국 사고를 만들어요. 브리핑룸 문이 열리는 순간 고성희가 먼저 들어와요. 고성희가 기자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기자들이 고성희를 따라 들어와요. 이게 포인트예요. 고성희는 이제 약자 코스프레를 안 해요. 이번엔 팩트 코스프레를 해요. 고성희가 파일 하나를 들고 들어오는데요. 서류 봉투가 아니라 이미 프린트해온 자료 뭉치예요. 고성희가 웃으면서 말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착각하셨죠? 이지혁 씨의 병이 개인 문제라고요. 아니요. 이건 슈조이 그룹의 시스템 문제예요. 김다정이 그 순간 몸이 굳어요. 왜냐면 고성희가 이지혁을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 이지혁을 무기로 쓰려고 온 게 너무 선명하거든요. 고성희는 단 한 번도 이지혁을 사람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면서도 표정은 숫자를 세는 사람 같아요. 고성희가 기자들 앞에서 말해요. 대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꿨을까요? 병원이요? 아니면 병원 밖의 힘? 기자들이 바로 박진석을 쳐다봐요. 박진석이 표정을 안 바꿔요. 근데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보다 감정이 없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니까요. 그때 이수빈이 등장해요. 이게 진짜 신박하게 돌아가는 지점이에요. 이수빈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와요. 기자들이 아니라 자기 채널 라이브로요. 브리핑룸에 들어오면서 이수빈이 말해요. 오늘은 기자님들 기사보다 제 라이브가 더 빨라요. 왜냐면 기자님들은 확인하고 쓰지만 저는 증거 들고 왔거든요. 고성희가 그 순간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려요. 고성희는 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수빈은 그 여론을 자기 손으로 켜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무기인데 이수빈 쪽이 더 직설적이고 더 빠르죠. 이수빈이 화면을 켜고 첫 문장을 던져요. 고성애 씨, 오늘 여기서 울 계획 아니죠? 대신 서류로 울리려고 왔죠? 고성희가 웃으면서 받는데요. 이수빈 씨, 난 오늘 당신 편이에요. 이 말이 왜 소름이냐면요. 고성희는 적을 만들지 않아요. 고성희는 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해요. 그래서 상대를 더 더럽혀요. 이수빈은 바로 잘라요. 저 당신 편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들고 온 건 당신이 편을 만들던 방식 자체거든요. 이수빈이 태블릿을 들어보여요. 거기엔 고성희가 예전에 썼던 연락망, 돈의 흐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원 외부 협력 업체 명단이 떠요. 고성희가 잠깐 숨을 삼켜요. 이수빈은 진짜로 고성희의 영업 방식을 들고 온 거예요. 고성희가 낮게 말해요. 그거 어디서 났어? 이수빈이 웃지도 않고 말해요. 당신이 사람들 무시해서요. 증거는 항상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김다정이 폭발해요. 김다정은 참다가 갑자기 이수빈 쪽으로 걸어가요. 김다정이 이수빈을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김다정은 이수빈을 이용하려고 해요. 엄마가 무서워지는 순간이 이런 거죠. 김다정이 이수빈에게 아주 조용히 말해요. 이수빈 씨, 그 명단 이지혁 치료랑 연결돼 있나요?
이수빈이 김다정을 보고 잠깐 멈칫해요. 김다정 눈빛이 너무 진짜라서요.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이수빈이 말해요. 연결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연결된 방식이 합법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다정은 그 말에서 딱 알아요. 병원은 기록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성이는 기록으로 사람을 살려놓고 빚으로 묶는다는 거요. 이상철은 여기서 참지 못하고 박진석에게 붙어요. 이상철은 원래 카메라 앞에서 소리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아들이 걸려 있으니까요. 이상철이 박진석을 붙잡고 낮게 말해요. 박진석 회장님, 내 아들 살린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당신 이름이 나오오? 박진석이 이상철을 바로 보지 않아요. 대신 기자들을 봐요. 사람들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이 한마디 해요. 이상철 씨, 지금 당신이 나를 잡으면 당신이 먼저 무너져요. 이 말이 협박 같죠? 근데 박진석이 이런 말할 때는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박진석은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너무 잘 알아요. 이상철이 이걸 못 알아서 더 끔찍해요. 이상철은 세상이 아니라 가족을 보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브리핑룸 뒤쪽 문이 열려요. 병원 측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온 종이가 사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이식대기 현황 공지예요. 이게 진짜 잔인하죠. 사람들 앞에서 누가 살고 누가 밀렸는지 숫자로 정리해 보여주는 거예요. 병원 측이 말해요. 현재 환자 이지혁 씨의 상태는 우선순위 검토 대상입니다. 검토 대상이란 말은요. 살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김다정이 그 말에 얼굴이 하얘져요. 지은호는 그 순간 이지혁을 보는데요. 이지혁은 브리핑룸에 없어요. 이지혁은 아예 빠져 있어요. 누군가가 이지혁을 빼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이게 제일 무섭죠. 당사자가 없을수록 남들이 더 쉽게 거래하거든요. 지은호가 그때 깨달아요. 오늘 이 자리는 이지혁을 살릴 자리가 아니라 이지혁을 둘러싼 사람들끼리 누가 책임질지 정하는 자리였다는 걸요. 엔딩을 더 세게 걸어볼게요. 이수빈 라이브 화면에 댓글이 폭주하는데요. 그 중에 딱 하나가 박혀요. 너무 이상한 댓글이라서요. 이지혁 우선순위 밀린 거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3번 바뀌었어요. 기록은 지워졌고요. 이수빈이 그 댓글을 읽는 순간 눈빛이 바뀌어요. 김다정도 그걸 보고 숨이 멎어요. 박진석은 그 순간 아주 작게 눈을 감아요.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표정이에요. 김다정이 박진석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울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딱 한마디만 해요. 박진석 회장님, 우리 아들 목숨으로 뭘 막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브리핑룸이 조용해져요. 고성이는 그때 웃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고성이가 원한 게 이거거든요. 박진석이 구원자에서 공범처럼 보이게 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병원 측 직원 휴대폰이 울려요. 직원이 얼굴이 하얘져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직원이 말해요. 오늘 심장 공여자 연락 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들이켜는데요. 다음 말이 더 잔인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가족 대표 한 명이 서약서에 사인해야 합니다. 사인하는 순간 살릴 수 있는데 사인하는 순간 평생 묶이는 거예요. 누가 사인할까요? 김다정일까요? 이상철일까요? 박진석일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그걸 기다리며 웃고 있어요. 누가 사인하든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평생 약점이 생기니까요. 서약서라는 단어가 왜 사람을 얼게 하냐면요. 살겠다는 희망이 아니라 살고 나서의 대가가 붙는다는 뜻이거든요. 병원 직원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오자마자 김다정이 먼저 묻습니다. 서약서가 뭔데요? 동의서랑 뭐가 달라요? 직원은 잠깐 머뭇거리는데요. 병원 직원이 머뭇거리는 건 보통 절차 때문이 아니에요. 말하면 문제될 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수술 자체 동의가 아니라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관련 서약입니다. 보안. 그 단어가 진짜 비열해요. 환자 보호라는 포장 안에 입막음이 숨어 있거든요. 김다정이 바로 받아쳐요. 그러니까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거래네요. 이상철이 숨을 길게 들이켜요. 이상철은 평생 돈이 무섭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돈보다 더 무서운 걸 마주한 거예요. 돈은 잃으면 끝인데 서약서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끌려다니게 하니까요. 박진석은 침착해요. 너무 침착해서 더 수상해요. 박진석은 서약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까지 온 거죠. 이상철이 박진석을 노려봐요. 박진석 회장님, 이거 회장님이 만든 판이요. 박진석은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하면 인정이 되니까요. 그때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웃어요. 고성이가 웃는 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의도대로 움직일 때예요. 고성이는 가만히 서서 말합니다. 김다정 씨 사인하세요. 그럼 이지혁 씨 살잖아요. 김다정은 그 한마디에 확 돌아봐요. 고성애 씨 입 다물어요. 당신이 여기서 살아라는 단어 쓰는 거 역겨워요. 고성이는 태어내요. 고성이는 역겨움에 면역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성이는 한 발 더 들어옵니다. 살리고 싶으면요, 선택하세요. 가족이란 원래 선택할 때 제일 추해지거든요. 고성이가 지금 하는 건 협박이 아니라 인간 심리 실험이에요. 누가 먼저 무릎 꿇는지 보는. 서약서에 사인할 가족 대표를 정하는 순간 진짜 지옥이 시작돼요. 병원 직원은 현실적으로 말해요. 직계 가족 보호자 한 분만 서명 가능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선이 이상철에게 쏠려요. 이상철은 아버지니까요. 그런데 김다정이 바로 고개를 저어요. 이상철 씨는 안 돼요. 이상철이 눈을 부릅뜹니다. 왜 내가 안 돼? 내가 아버지요. 김다정이 낮게 말해요. 아버지라서요. 아버지가 사인하면 평생 이 집은 아버지가 팔아넘긴 집이 돼요. 김다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이 집은 이미 거짓 위에 세워졌고 이제 서명 하나가 새로운 거짓의 기둥이 될 거예요. 지은호는 그 순간 이해합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을 살리려고 서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지혁이 살고 난 뒤에도 이지혁이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죠. 살리는 건 한순간인데 살고 나서의 인생은 길거든요. 박진석이 그때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브리핑룸이 얼어붙어요. 이상철이 거의 반사적으로 말해요. 회장님이 왜? 박진석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면 이 병원이 함부로 못합니다. 서약서가 무기라면 제 이름도 무기니까요. 이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더 잔인해요. 박진석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권력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을 해요. 김다정은 박진석을 똑바로 봅니다. 김다정이 묻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그럼 대신 뭘 가져가실 건데요? 박진석이 눈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해요. 가져갈 생각 없습니다. 김다정은 그 말이 제일 안 믿겨요. 이 집에서 공짜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고성이가 끼어듭니다. 봐요. 결국 박진석 씨가 사인하면 끝이네. 다들 편하죠? 고성이는 일부러 편하다는 말을 써요. 사람을 죄책감으로 찌르려고요. 그런데 병원 직원이 다음 말을 꺼내면서 판이 뒤집혀요. 서약서에는 보안 조항 외에 비용 관련 서약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다정이 바로 묻습니다. 비용이요? 직원이 숨을 삼키고 말합니다. 외부 지원이 들어간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을 서명자가 지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박진석이 사인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질 때 책임도 박진석이 져야 해요. 반대로 김다정이나 이상철이 사인하면 가족이 책임을 다 떠안는 거고요.
사인은 살린다가 아니라 누가 폭탄 안고 갈지예요. 이상철이 그때 처음으로 깨달아요. 아들을 살리는 순간 누군가가 공범이 된다. 이게 병의 공포보다 더 무섭죠. 지은호는 숨이 막혀요. 지은호는 이 모든 게 다 이지혁 없이 진행되는 게 더 끔찍해요. 이지혁은 당사자인데 당사자만 빠져 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요. 왜냐면 이지혁이 여기 있으면 이지혁은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 대신 사인할 수 있어요. 그게 이 판의 핵심이에요. 당사자 없는 동의. 그때 이수빈 라이브 댓글이 또 하나 박힙니다. 공여자 조건 서약서 아니고 비밀 유지 특정 인물 보호입니다. 서명자만 타깃됩니다. 이수빈이 그 댓글을 읽는 순간 바로 화면을 들고 병원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 서약서 누가 요구했어요? 병원입니까? 외부입니까? 직원이 말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끝나는 걸 알아서 못해요. 고성이가 그 침묵을 보고 바로 던집니다. 왜요? 말해요. 병원이면 병원, 외부면 외부. 다들 진실 좋아하잖아. 고성이는 진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죠. 그 순간 박진석이 서류를 가져옵니다. 박진석이 서약서를 펼쳐요. 그리고 조용히, 정말 조용히 말해요. 이거 병원 서약서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페이지 하단을 가리켜요. 병원 로고가 아니에요. 병원 법무팀 도장이 아니에요. 대신 외부 협력 이름이 찍혀 있어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요. 일반인은 못 알아보게 작은 글씨로 법률 용어로 숨겨놨어요. 김다정이 숨을 들이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사인하라고 들이미는 게 병원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서라는 거죠.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지혁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고성이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고성이는 외부 협력이 나오면 민감해져요. 왜냐하면 그 단어는 고성이가 예전부터 쓰던 방식이거든요. 고성이는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집니다. 딱 1초요. 그 1초가 사람을 배신해요. 지은호는 그 1초를 봅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고성이는 이 서약서 구조를 알고 있다. 근데 그걸 고성이가 직접 짰는지 아니면 고성이도 이용당하는지 그게 더 무섭죠. 악마가 둘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철이 고성이를 향해 말해요. 고성애 씨, 당신이요. 고성이가 웃으려다 웃음이 안 나와요. 대신 고성이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이상철 씨, 전 이제 회장 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아직도 당신들 인생을 흔들 수 있어요. 이 말이 소름인 이유요? 고성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아직도 흔들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건 고성이가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배우가 아직 고성이를 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엔딩을 더 크게 터뜨릴게요. 박진석이 서약서를 덮고 병원 직원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공여자 연락 누가 받았죠? 직원이 말합니다. 코디네이터가. 박진석이 끊어요. 코디네이터 이름.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김다정 휴대폰이 울립니다. 문자 한 줄. 서약서 찢으면 공여자 취소됩니다. 김다정 손이 멈춰요. 지은호 숨이 멎고요. 이상철은 주먹이 굳어요.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수빈 라이브 화면에 새로운 영상 제보가 뜹니다. 공여자 측이라며 올라온 짧은 영상인데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요. 대신 목소리가 선명해요. 그 목소리가 이상철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이상철이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 김다정의 목소리예요. 영상 속 김다정 목소리가 말합니다. 저희는 사인할게요. 대신 조건은 지켜주세요. 김다정 얼굴이 새하얘져요.
지은호가 김다정을 봅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김다정은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김다정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조작이에요. 근데 단순 조작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김다정이 이미 거래를 했다는 그림을 만들어서 김다정을 공범 프레임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성이가 그걸 보고 아주 작게 웃습니다. 아, 드디어 시작됐네. 고성이가 왜 웃냐면요. 이제부터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먼저 의심받느냐가 중요해요. 이상철이 김다정을 봅니다. 김다정도 이상철을 봐요. 둘이 사랑으로 버티던 부부였는데 지금은 서로의 얼굴에서 확인을 하게 생겼어요. 가장 잔인한 전개가 여기서 열리죠.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아들은 더 빨리 무너져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박진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고성애 씨 혼자 짜는 솜씨가 아닙니다. 더 큰 손이 있어요. 우리 중 한 명이 이미 그 손에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지혁 순서가 밀렸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터져요. 병원에서 김다정 앞으로 등기 하나가 도착하거든요. 병원 도장 찍힌 공식 문서인데 제목이 차갑게 박혀 있어요. 보호자 권한 확인 및 제한 안내. 김다정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요. 누가 보호자 권한을 건드렸다는 뜻이잖아요. 이지혁을 살리려고 뛰던 김다정의 손을 누군가가 합법처럼 묶어버리려는 거예요. 김다정이 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상담 직원은 목소리가 너무 공손해요. 공손할수록 더 무섭죠. 보호자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있어서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다정은 바로 이상철을 쳐다봐요. 당신이야? 묻는 게 아니라 확인이에요. 이상철은 목젖이 움직이는데도 말을 못해요. 이상철이 대답을 못하는 순간 김다정은 확신해요. 이상철이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이상철이 뭘 당하고 있다는 걸요. 누군가가 이상철 이름을 써먹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진해요. 그 타이밍에 지은호한테도 일이 터져요. 지은호는 회사에서 나오는 길에 은근히 시선이 쏠린다는 걸 느껴요. 사람들은 대놓고 쳐다보지 않는데요. 휴대폰 화면을 슬쩍 들이대는 손들이 보여요. 그리고 지은호 폰으로 링크 하나가 와요. 익명 게시글이에요. 제목이 딱 이거예요. AP 내부 직원 장기 이식 특혜 의혹.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혀요. 글 안에는 이지혁 이름은 안 나와요. 대신 젊은 남성 환자 순서 재조정, 외부 협력, 보호자 동의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박혀 있어요. 누가 봐도 이지혁 얘기인데 이지혁은 아직 대중 앞에선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공개되는 순간 이지혁은 병 때문이 아니라 특혜 프레임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지은호는 깨닫죠. 이 판은 더 이상 이지혁을 살리려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지혁을 살려도 죽게 만드는 싸움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잔인해지는 게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지키려고 했던 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해요. 이지혁은 원래 무너지기 싫어서 모른 척 했잖아요. 근데 여론은 모른 척하는 사람을 제일 잔인하게 씹어먹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글을 보여주면 이지혁은 표정이 먼저 굳어요. 화가 아니라 계산이 돌아가는 얼굴이에요. 이거 누가 올렸어? 지은호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순간 이지혁은 딱 한 번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말해요. 지은호, 우리 잠깐 헤어지자.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이 제일 미친 거예요. 이지혁은 지금 사랑을 끊으면 지은호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지은호는 이제 그 패턴을 너무 잘 알아요. 지은호가 웃지도 않고 말해요. 헤어지면 당신 살아요? 이지혁이 대답을 못하거든요. 그 침묵이 진짜 대답이에요. 살지는 못해요. 다만 지은호만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호는 한 발 더 들어가요. 그럼 헤어지자는 말 누가 시켰어요? 이지혁 눈빛이 흔들려요. 이지혁이 흔들리는 포인트는 죄책감이에요. 지은호가 맞는 말을 할수록 이지혁은 더 무너져요.
사랑이 달콤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자백처럼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 박진석 쪽도 조용히 폭발해요. 박진석은 평생 돈으로 조용히 정리하면 된다는 세계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돈이 아니라 이미지로 박진석을 찌르거든요. 사내 게시판이 아니라 주주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가요. 박진석 장기이식 로비 의혹. 병원과 유착 정황. 박진석은 그 글을 보는 순간 딱 떠올려요. 고성희요. 고성희는 늘 그래요. 자신이 직접 손 더럽히지 않고 남이 더럽힌 것처럼 세팅하거든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찾아가려는 찰나 더 지독한 게 와요. 고성희가 정식으로 움직여요. 법률 대리인 통해서요. 박진석 상대 혼인 파탄 및 폭력 피해 관련 사실 확인서 제출. 고성희는 끝까지 피해자로 서려고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대중이 아니라 공문서로 남겨요. 법으로 남기면 의심이 아니라 기록이 되니까요. 박진석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차가워져요. 이 싸움이 길어지면 이지혁 치료보다 먼저 그룹이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룹이 흔들리면 병원도 흔들릴 거고요. 그러면 이지혁은 더 밀려요. 결국 모든 길이 이지혁을 죽이는 쪽으로 연결돼요. 여기서 박성재가 진짜 위험해져요. 박성재는 중간에서 줄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줄이 목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박성재는 이수빈한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폰은 계속 뒤집어 놓아요. 이수빈은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이수빈은 눈치가 아니라 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이수빈이 말해요. 나한테 숨기는 거 이지혁 건이지. 박성재가 부정하면 이수빈은 더 차갑게 웃어요. 부정이 빠를수록 맞더라. 그리고 이수빈은 진짜로 일을 벌려요. 이번엔 라이브가 아니에요. 이수빈은 자료를 한 방으로 터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엔 이수빈이 터트리면 이지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수빈은 자료를 터트리는 대신 자료로 박성재를 협박해요. 사랑으로 협박하는 게 제일 잔인하죠. 말에 안 말하면 내가 먼저 올릴 거야. 박성재는 그 말에 정신이 멍해져요. 이수빈을 지키려고 숨겼는데 이수빈이 가장 위험한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박성재는 여기서부터 사랑이 아니라 전쟁을 해요. 그런데 더 미친 건 박영나예요. 박영나는 고성희를 내쫓고 난 뒤부터 죄책감이 구멍처럼 남아 있었잖아요. 그 구멍을 누가 찌르냐면 병원에서 찔러요. 박영나 앞으로도 문자가 와요. 근데 협박 문장이 아니에요. 딱 한 문장이에요. 보호자 변경 신청인 박영나. 박영나는 미쳐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이 찍혀 있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신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먼저 말 못해요. 말하는 순간 이지환이 무너질까 봐요. 그래서 박영나는 혼자 병원으로 가요. 혼자 가는 게 제일 위험한데요. 박영나는 지금 혼자라도 해야 한다는 죄책감이 몸을 밀어요. 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박영나가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직원이 조용히 한마디 해요. 신청서에 녹취 동의도 되어 있어요. 박영나가 무슨 녹취요? 라고 묻는 순간 직원이 화면을 돌려요. 녹취 파일 제목이 떠 있어요. 보호자 권한동의 통화.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어요. 왜냐면 그 통화 속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본인이 한 통화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박영나 목소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무서운 포인트예요. 이제는 서류 위조가 아니라 목소리 위조까지 온 거예요. 박영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돼요.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내 목소리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증명하죠? 박영나는 그때부터 공포에 빠져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 폭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못 믿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핵심이 한우진으로 갑니다. 한우진은 지금 조용히 살려고 숨어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한우진 이름을 다시 꺼내요. 병원 기록 어딘가에 한우진 이름이 참고인처럼 박혀 있는 걸 지은호가 발견해요. 한우진은 도망친 게 아니라 계속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전화해요. 한우진 씨, 지금 어디예요? 한우진이 한참 숨을 고르고 말해요. 지은호 씨, 나 지금, 나도 누가 나를 찾는지 알아요. 여기서 지은호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이지영만 인질이 아니에요. 한우진도 인질이고, 박영나도 인질이고, 이상철도 인질이에요. 인질이 많아질수록 선택은 더 잔인해져요. 누구 하나 구하면 다른 하나를 잃게 만드는 구조로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상황을 한 번 더 몰아치면요. 그날 밤 김다정이 집에서 서랍을 정리하다가 USB 하나를 발견해요. 지은호가 숨겨뒀던 USB랑 모양이 달라요. 누가 집안에 넣어둔 거예요. 김다정이 그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화면에 폴더가 하나 뜨는데요. 이름이 너무 짧아요. 증거. 김다정이 클릭하자마자 영상이 재생돼요. 화면은 병원 상담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해요. 보호자 권한은요, 바꾸는 게 아니라 뺏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 얼굴은 끝까지 안 나와요. 대신 화면 아래 자막처럼 날짜와 서류 번호가 떠요. 김다정이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아요. 그 번호는 오늘 받은 등기 문서의 번호랑 같아요. 즉, 누군가가 김다정이 그 문서를 받는 순간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김다정이 바로 이상철을 불러요. 이상철이 뛰어오고 지은호도 뛰어오고 이지역까지 도착해요. 네 사람이 거실에 서 있는데요. 그 거실이 갑자기 법정 같아져요. 다들 가족인데 서로를 피고처럼 봐요. 그때 현관문이 또 울려요. 초인종이 아니고요. 공동현관 호출도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예요. 규칙적으로 너무 침착하게요. 지은호가 문 앞에 서서 숨을 삼키는데요.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와요. 봉투 겉면에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어요. 다음은 이상철입니다. 김다정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 올라와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앉아요. 왜냐면 이상철은 압니다. 자기를 노리는 게 자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자식을 죽이려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지은호가 봉투 안을 열어보면요. 안에는 종이가 한 장. 보호자 최종 변경 승인 서명 완료. 서명란에 찍힌 이름이 이상철이에요. 이제 진짜 지옥문이 열려요. 이상철이 안 했는데 이상철이 했다고 되어 있고 이상철이 입을 열면 왜 이제 와서 로 돌맞고 입을 다물면 이지역이 밀려 죽어요. 이게 사람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방식이에요. 무슨 선택을 해도 죄인이 되게 만드는 것. 여기서 엔딩을 딱 걸어버리면요. 김다정이 이상철 손을 잡고 처음으로 말해요. 아주 조용히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로 누굴 믿어야 살지? 이상철은 대답을 못하고요. 대신 지은호를 봐요. 지은호는 그 시선을 받는 순간 깨닫죠. 이 집에서 이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무기예요.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다음 타깃이 돼요. 그리고 지은호 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또 떠요. 맞아요. 믿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누구부터 버릴래? 이상철은 봉투를 보고도 화를 못 내요. 화를 내는 순간 찔려서 저런다는 프레임이 바로 붙거든요. 이상철이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흔드는 것뿐이에요. 나 아니다. 근데 그 말이 집안에서 제일 약하게 들려요. 왜냐면 종이에는 이상철 이름이 있고 도장도 있고 날짜도 있고 서류 번호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증거를 믿지 사람을 믿지 않아요. 김다정은 그 종이를 손으로 구겨요. 구기면서도 손이 떨리는데요. 이 떨림이 분노인지 공포인지 본인도 몰라요. 김다정이 이지역을 봐요. 이지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숨만 얕게 쉬어요. 이지역은 이제 깨달았거든요. 자기 병은 끝까지 자기 문제로 남지 않을 거라는 걸요. 자기 병은 가족을 갈라놓는 칼이 됐고
그 칼을 누가 잡고 있다는 것도요. 지은호는 그 순간 판단해요. 집 안에서 싸우면 이미 진 거예요. 누군가가 원하는 건 가족끼리 서로 물어뜯는 장면이니까요. 지은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요. 대신 행동을 바꿔요. 엄마 아저씨, 지금부터 말 아끼고요. 내가 밖에서 확인할게요. 이 말이 그 집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지은호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지은호는 바로 병원으로 뛰어가요. 그런데 병원에서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아요. 원무과 직원이 웃으면서 말하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정상적이라 더 섬뜩해요. 보호자 변경은 이미 완료 상태예요. 되돌리는 건 절차가 필요하고요. 지은호가 누가 접수했는데요. 묻자 직원이 아주 태연하게 말해요. 보호자 본인 통화로 확인됐어요. 지은호는 그 말에서 딱 멈춰요. 통화. 또 통화예요. 누군가가 목소리로 모든 걸 끝내고 있어요. 지은호는 직원에게 녹취를 요구해요. 직원은 개인정보라면서 막으려는데 지은호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아요. 지은호는 그냥 한마디만 던져요. 그 통화, 제가 경찰에 제출해도 되는 거죠? 직원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려요. 그 흔들림이 증거예요. 저쪽이 병원 안에도 손이 닿아 있다는 느낌이요. 그날 밤 집에서는 더 큰 폭발이 일어나요. 이지혁이 갑자기 쓰러질 뻔하거든요. 진짜로요. 영화처럼 쓰러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으로요. 이지혁은 가슴을 움켜쥐고 벽에 기대는데 김다정이 그걸 보는 순간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요. 의심, 분노,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엄마는 그냥 살려야 하는 사람이 돼요. 김다정이 소리쳐요. 병원 가. 지금 당장. 이상철이 이지혁을 부축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이지혁이 그 손을 피하려 해요. 피하는 게 본능이에요. 이지혁은 지금 이상철을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돼버렸거든요. 서류 한 장 때문에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조작의 진짜 목적이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근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려요. 병원 갈 시간도 없는데요. 누가 일부러 타이밍 맞춰서 누르는 것처럼요. 지은호가 현관으로 가려는 순간 김다정이 손목을 잡아요. 문 열지 마. 지은호가 대답해요. 문 안 열면 더 큰 게 와요. 지은호가 문을 열면요. 택배도 사람도 아니에요. 바닥에 파일 하나가 놓여 있어요. 서류철. 딱 봐도 누가 일부러 갖다 놓은 느낌. 서류철 첫 장에 크게 쓰여 있어요. 이상철 건강기록. 김다정이 그걸 보는 순간 피가 싸늘해져요. 이건 지역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상철을 흔드는 게 아니라 김다정을 꺾으려는 칼이에요. 엄마를 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편을 치는 거잖아요. 서류 안에는 진료 내역, 복용약, 검사 결과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 붉은 펜으로 적힌 한 줄. 말 안 들으면 이거부터 터집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요. 왜냐면 김다정은 이상철이 아픈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의심하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던 거예요. 가족을 지키려고 눈 감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부분을 잡아채서 김다정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판이 한 번 더 뒤집히는 게요. 고성이가 움직여요. 고성이는 직접 연락 안 해요. 대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을 보내요. 보험 설계사처럼 보이는 여자, 복지 상담사처럼 보이는 남자 얼굴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상철 주변을 맴돌기 시작해요. 병원, 집 근처, 가게 앞. 이런 사람들은 딱 하나만 해요. 아버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걱정하는 척하면서 우린 알고 있다를 씹는 말이거든요. 이상철은 사람들 시선이 붙는 순간 무너져요. 이상철은 강한 척하는 사람인데 강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약점 들키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 와중에 박진석은 더 잔인하게 흔들려요.
박진석은 이 사태를 멈추려면 근원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원은 고성이지요. 그런데 고성이를 끊는 방법이 뭘까요? 법. 이미 고성이가 법으로 싸울 준비를 끝냈어요. 여론. 고성이는 여론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론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박진석이 결국 자기 인생에서 제일 하기 싫었던 짓을 해요. 고성이를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고성이가 가진 판을 사버리려 해요. 박진석이 고성애 쪽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딱 한 문장. 얼마면 돼? 이 한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요. 박진석이 이제 도덕을 포기하고 거래의 언어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거래의 언어로 들어가면 고성이가 제일 강하거든요. 이건 박진석이 스스로 적에게 유리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성이는 그걸 기다렸어요. 고성이는 웃으면서 말해요. 이제야 내 언어로 말하네. 고성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돈이면 이미 끝났어요. 고성이가 원하는 건 박진석의 한 줄 사인이에요. 박진석이 사인하는 순간 박진석은 스스로 이식거래 의혹 프레임을 완성해 주거든요. 고성이는 박진석 손으로 박진석을 죽이려 해요. 자기 손은 깨끗하게요. 그래서 고성이가 내미는 종이가 나와요. 종이 제목은 너무 깔끔해요. 합의서. 내용은 더 미쳐요. 이상철 관련 기록 유출 중단. 대신 이 지역 치료 진행은 보류. 즉 고성이는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있어요. 이상철 목줄, 이지역 목줄. 김다정이 움직이면 이상철을 치고 박진석이 움직이면 이지역을 멈추고 어느 쪽이든 김다정을 무릎 꿇게 만드는 구조예요. 여기서 엔딩으로 한 번 더 세게 걸면요. 그날 새벽 김다정이 혼자 주방에 앉아 있어요. 울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종이컵에 물을 따라요. 물이 넘치는데도 안 닦아요. 손이 떨리니까요. 이상철이 다가와서 말해요. 여보, 나 때문에 그러지 마. 그 순간 김다정이 처음으로 이상철에게 확 터뜨려요. 당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당신이 인질이 돼버린 게 미치는 거예요. 그때 김다정 폰에 문자 하나가 와요. 저장명 없는 번호. 딱 한 줄. 내일 이상철이 병원에 오면 이 지역 순서 돌려줍니다. 김다정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진짜로 멈춰요.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선택 강요예요. 남편을 미끼로 내놓으면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김다정은 이제 선택해야 해요. 남편을 지키면 아들이 죽고 아들을 살리면 남편이 무너져요. 그리고 김다정이 그 자리에서 입 밖에 처음 내뱉는 말이 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